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조성원의 희망찬 국어교실 관동별곡 본사 1-4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어 풀이부터 볼까요? 자,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어요. 자, 그래서 원통골을 지났기 때문에 여정이죠. 그리고 사자봉우리를 찾아갔어요. 여정입니다.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대. 그래서 활용소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용소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 자, 우선 활용소 할 때 이 소는 연못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연못 안에는 물이 있겠죠? 근데 이 물이요, 이 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이 용은요, 물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활용소라는 연못에 이 물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이 물이 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물의 원관념이 바로, 용의 원관념이 바로 물입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마치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 것 같으니야. 자, 그러면 실제 용이 있는 건 아니지. 용은 비유하는 말이다. 활용소 물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활용소에 있는 물이야. 이게 바로 견문이다. 자, 근데 같으니까 용으로 비유한 거예요. 물을 용에 비유한 거다. 이런 물이 밤낮으로 흘러내어 넓은 바다에 이었으니, 자, 이것이 동해로 흘러가나 봐. 비구름을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 갑자기 지금 비를 내리고 싶대. 계속 그늘진 낭떠러지에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다 살려내고 싶대. 자,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헐벗고 굶주렸나 봐.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서 뭔가 만족감을 주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들을 살려내고 싶으니까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 선정포부죠. 선정포부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거는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계속합시다. 자,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넘어 내려갔어. 그럼 넘었으니까 이게 다 여정이에요. 마하연 찍고 묘길상 찍고 앞문제를 찍고 넘어 내려가 썩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 불정대에 오르니, 올라갔으니까 불정대도 여정입니다. 계속 조물주가 1000길이나 되는 절벽을 하늘 가운데 세워뒀어요. 자, 그러면 공중에 절벽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물이 흐르면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폭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폭포가 나옵니다. 1자, 은하수 큰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요. 그러면 실제 은하수가 있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폭포를 비유하는 말 첫 번째, 은하수예요. 은하수는 밤하늘입니다. 자, 은하수 큰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요. 실처럼, 실이 바로 두 번째 비유다. 풀어서 배처럼, 배가 세 번째 비유다. 걸어 놓았대. 됐지? 이게 바로 폭포를 비유하는 말이다. 자, 도경은 지도예요. 지도에는 12구비로 그려져 있다. 자, 그래서 이 폭포가 자,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굽이 치는 거다. 이게 총 몇 개? 12개예요. 그래서 폭포 이름이 뭐다? 12폭포입니다. 됐어요? 계속하자. 지도에는 12구비로 그려져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즉 12구비보다 더 많아 보인다. 이 구비가 12개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인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얘기다. 이태백이, 자, 이태백은 중국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작품에서 되게 여러 번 나오거든. 왜냐면 이 사람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은요, 이 작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계속하자. 이태백이 지금 살아있어서, 참고로 죽었습니다. 다시 의논하게 되면 중국 여산 폭포가, 여산 또 나왔죠? 자, 중국에 있는 여산은 아름다워요.
근데 그 산에도 폭포가 있나 봐. 이런 여산 폭포가 12폭포보다 이게 바로 견문이지 아름답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폭포 지금 두 개를 비교한다. 중국의 여산 폭포도 아름답지만 지금 금강산에 있는 12폭포가 훨씬 아름다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 다 했으면 9절 들어갈게요. 자, 원통골 가는 길로, 자, 원통골을 지났어요. 사자봉을 찾아가니 사자봉도 여정입니다. 근데 이때 가는은, 자, 이거는 간혹 나와요. 영어로 고가 아니라 바로 가느다란 좁은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원통고를 갈 때는요, 좁은 길을 지나야 되나 봐. 좁은 길로. 자,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러바위, 널쩍한 바위, 활용소가 되었더라. 자, 아까 활용소는 연못 이름이라고 했고요. 그 연못에 용이 산다는 전설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전설 얘기를 좀 할게요. 칠판 좀 보세요. 자, 지금 이게요, 활용소라는 연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물이 있겠죠? 근데 이 물 속에, 제발, 자, 용이라고 좀 생각해줘. 미안하다. 미술 선생님이 아니라서. 자,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고요. 구름이 많이 낀 날, 이거를 한자로 쓰면 풍운이라고 할게요. 바람이 많이 끼고요. 많이 불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많이 끼는 날, 바로 이 용이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대요. 됐어? 그래서 하늘에서요, 바로 비를 3일 동안 내린대. 3일 동안 내리는 비, 3일 후. 자, 그래서 이 그늘에서요, 이렇게 말라 시들어가는 풀들을 다 살려낸대. 됐나? 그러면 이 그늘에서 말라 시들어가는 풀이 바로 고통받는 백성이라고 비유합시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얘기 아니야. 여기 좀 봐봐, 얘들아. 자, 지금 정철이요, 원래는 백수였지. 근데 지금 강원도 관찰사가 됐잖아. 그래서 지금 강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암행어사처럼, 자, 이 지역에 지금 사또는 정치를 잘하는가 살펴보고, 못하면 혼내고, 그치? 잘하면 상 주고,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이 관찰사가 되기 전이라면 이런 정치를 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이거야. 잘 봐. 자, 지금 이 활용소에 용이 있었는데, 용이 풍운, 즉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는 날 하늘로 올라가서 바로 이 그늘에서 말라 시들어가는 풀에게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고통받는 백성에게 내리는 비는 결국 좋은 정치, 선정을 의미하는 거고, 자, 이 용이요, 하늘에 올라가야만 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게 바로 풍운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정의 여건이 된다고. 선정의 여건이 뭔데? 관찰사잖아. 결국 정철이 관찰사가 돼야지만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결국 용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비를 내렸다라고 했으니까 이 용은 결국 누구를 비유하는 말이야? 정철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됐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금 정철은 활용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활용소에 있는 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자, 활용소의 저기에 용이 살고 있고요. 용이 풍운, 바람이 불고 구름이 많이 끼는 날 하늘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바로 그늘에 시든 풀에게 3일 동안 비를 내려준다는 전설이 있어. 그래서 바로 나도 용에 해당되는 정철도요, 바로 지금 관찰사가 됐죠? 선정의 여건, 관찰사가 됐으니까 고통받는 백성에게 3일 동안 내리는 비 선정을 베풀겠다라는 얘기예요.
됐어? 다시 갑시다. 간다. 자, 그 앞에 널어바위, 널쩍한 바위, 활용소가 됐다.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하에 흘러내어 창해 바다에 이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일우를 디렸느냐 내리려느냐 음해의 이용풀을 다 살려내어 사라. 다 살려내고 싶다. 얘들아 이 부분 중요해요. 자 들어간다. 이때 이 노룡은요 아까 활용소에 물이 고여 있다라고 그랬죠.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내리잖아. 그래서 정철을 의미하기도 해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풍운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어야지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그랬잖아. 즉 선정의 여건 관찰사를 말하는 거야. 아니 관찰사가 되어야 정치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니. 그리고 3일 동안 내리는 비라는 것은 바로 풀을 살려내기 위한 거니까 선정, 좋은 정치죠. 자 그리고 음해의 이온풀은 음해라는 건 그늘이에요. 이온이라는 건 시들었다는 거다. 이 그늘에서 시든 풀은요 임금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받는 백성이에요. 됐지? 자 그래서 이런 백성을 살려내고 싶다는 얘기다. 그래서 선정포부 애민정신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한눈에 쏙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칠판 봐. 자 지금 정철은 활용소에 도착을 했어. 그리고 나서 물을 바라보고 있지. 그 물을 보면서 아 저 물에는 노령이 있을 거야. 이 노령이 누구를 비유해? 정철을 비유한다. 그리고 풍운 즉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는 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정철이 선정의 때를 얻는 거지. 즉 관찰사로 지금 부임을 했잖아. 자 그래서 3일 동안 비를 내리는 거지. 즉 백성들에게 베푸는 혜택, 임금의 은총 같은 거지. 그래서 선정으로 연상하는 거예요. 자 결국 활용소에서 정철은 선정의 포부, 애민정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디어. 자 그래서 마하연 찍고 묘길상 찍고 앞문제 찍고 모두 여정입니다.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하니 역시 오른이에요. 올라서 무엇을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불정대도 여정이죠. 자 천심절벽을 반공이라는 건 공중입니다. 공중에 세워놨어요. 자 그래서 공중에 이렇게 절벽이 있는 것은 아까 폭포라고 그랬죠. 자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요. 그래서 은하수가 실제로 있는 거 아니다. 비유다. 실같이 비유죠. 풀어서 배같이 역시 비유죠. 걸었대요. 자 역시 중요합니다. 자 폭포의 보조관념이 3개가 나와요. 은하수, 실, 배예요. 자 그런데 실은요 가까이 가서 보이죠. 그래서 근경이고요. 이 배는 옷가만이야. 뭐 삼배 할 때 배다. 얘는 조금 떨어져서 봐도 보인대. 그래서 원경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근법이 나온 거야. 자 혹시 기억나니? 칠판 봐. 이 관동별곡에서 원근법이 총 3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까 혹시 만폭동 폭포 기억나? 자, 두 번째가 12폭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폭포에서는 원근법이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 자, 이제 하나 더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따가 바다 부분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됐죠? 자, 계속 가자. 자, 도경은 지도라고 그랬다. 지도에는 12구비로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절벽에 서 있는 게 이게 12구비로 돼 있다. 그래서 이름이 12폭포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개라. 그러면 12개보다 더 많다. 그만큼 더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갈게. 자, 이적선은요, 자, 중국의 신 이태백입니다. 자, 이태백은요, 망려산 폭포라는 작품에서 중국의 산, 여산에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산폭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살아있어. 곧이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뭘 의논할까? 여산폭포가 아름다워? 시비폭포가 아름다워? 여산이 여기 도곤 할 때 요 도곤은 중요하다. 바로 보다 비교법이에요. 즉 여기가 어디야? 시비폭포죠? 시비폭포보다 낫단 말을 못한다. 그러면 뭐가 더 아름답다는 얘기야? 여산폭포보다 금강산의 시비폭포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됐을까? 자, 다 했으면 이제 원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원통골 가느다란 길로, 그러면 원통골을 거치겠죠. 여정. 사자봉을 찾아갔으니까 여정. 그 앞에 널쩍한 바위 화룡소가 되었대. 화룡소도 여정이죠. 자, 화룡소는요, 연못 이름, 연못에 물이 고여있죠. 그 물이 바로 용이라고 그랬죠. 자, 용이 풍운, 즉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는 날 하늘로 올라간다는 전설이 있다. 자, 그래서 3일 동안 비를 내려서 바로 헐벗고 굶주린 풀에게 물을 제공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계속하자. 천년 노룡이, 이때 노령은 1번 물이 될 수도 있고 2번 정철이 될 수도 있어. 구비구비 서려이셔. 주야에 흘러내어 창해, 바다 해자다. 바다로 이어시니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이 뭐라고? 선정의 여건이라고 그랬다. 즉, 이 사람이 관찰사가 되어야지만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3일후를 내려느냐? 3일후는 선정이 되겠죠. 음에 이온 풀을, 이때 이 풀은 백성이죠. 자, 그래서 음지에서 시 들어가는 풀이니까 고통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음지에서 시든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즉 뭐하고 싶다? 선정의 포부 애민정신이 되는 거다. 계속 마하연 찍고 묘길상 찍고 앞문제 찍고 넘어디어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천심절벽, 즉 폭포죠.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비유 첫 번째다. 한 구비를 촌촌히 베어내어 실같이, 같이니까 역시 비유다. 풀어서 배같이 역시 비유다. 걸었대. 근데 실은요 가까이 가서 봐야 되니까 근경, 배는 멀리서 봐도 되니까 원경. 그래서 폭포 부분에서 원근법 나타난다고 했다. 자, 도경은 지도라고 그랬지? 자, 도경에서는 12굽이야. 즉 12폭포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개다. 즉 더 화려하고 아름답다. 자, 이적선, 즉 중국의 시인 이태백이다. 이제 살아있어서 곧이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에 있는 폭포가 여기 도곤, 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 즉 12폭포보다 낫다는 말은 못합니다. 어디가 더 아름답다? 12폭포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 했으면 그림 보고 확인할게요. 자, 지금 정철은요. 자, 여기가 지금 화룡소예요. 자, 그래서 지금 화룡소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 자, 여기에 물이요. 지금 천년요롱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천년요롱은 정철을 비유한다라고 그랬어.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정철을 비유한다라고 그랬다. 왜? 얘가요. 바로 풍운,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끼는 날 하늘로 올라가서 3일 후, 3일 동안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음의 시든풀, 바로 이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다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용이 침을 태태태태 뱉으니까 백성들이 와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됐죠? 선정포부 애민정신이네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지금 불정대에 올라갔다. 자, 지금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데 물줄기가 12줄기죠. 그래서 12폭포야. 자, 그래서 은하수 같다, 실 같다, 배 같다, 이렇게 세 개로 비유하고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이태백이죠. 자, 그래서 이태백은 중국 여산의 폭포가 아름답다고 했지만 다시 의논해 보니까 그래, 여기 12폭포가 더 아름답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금강산 내륙편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은요, 이제 바다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때부터는 본사 2가 시작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